잘 보이시죠? 네. 불은 힘으로 끄지 않겠습니다. 메모하실 거 있으시면 메모하시고 좀 춥거나 덥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인만 영재고센터 수학과 담당하고 있는 이동현 원장입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 주에 화인만 영재고센터에서 이제 월요일날 영재학교반 설명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이제 수학과학 프로그램 설명회를 했습니다. 중2, 중3 아이들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이 6월달 설명회 마지막 프로그램인데요. 많이들 관심 갖고 계셨던 이제 과학고등학교 프로그램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과에 관련된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하고요. 이따가 이제 저희 과학과의 권승환 부원장님이 과학고 과학을 어떻게 대비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저희 권승환 부원장님과 제가 이제 압구정 파일만에서부터 지금까지 과학고만 현재 한 8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 동네에서 과학고를 저희 학원이 거의 다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라고 좀 자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Q&A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고요. 이게 사실은 잘 나와서 넣은 사진은 아니고요. 저희 파인만이 22주년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압구정 파인만에서 시작한 파인만 학원 중에 제 본원이거든요. 이제 이 지근거리에 이제 반포 파인만 뭐 이런 학원들도 다 저희 직영 학원으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학원이고요. 저랑 이제 권승환 부원장님 또 저희 학원의 이제 모토는 압구정 파인만에서 시작해서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를 매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이제 영재고 센터를 만들어서 좀 더 집약적으로 교육시키고 있고 실적을 매년 잘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실적의 내용인데요. 2025학년도라고 하면 올해 이제 과학고등학교 입학한 아이들, 그러니까 준비하는 건 2024년도에 합격한 친구들인 거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한성과고랑 세종과고를 구분해서 저희가 작년에 16명 이렇게 갔는데요. 학교 보면 경원중, 신동중, 원춘중, 뭐 용강중, 세화여중, 신반포중 다 이 동네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해보면 한 학교에 영재학교랑 달리 과학고등학교는 합격하는 인원수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과학고가 2개가 있고 그 2개의 학교가 출석 면담과 소집 면접을 볼 때 중학교별로 이제 뽑기 때문에 그 중학교 내에서 내부 경쟁을 좀 시킨 다음에 인원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출석 면담 때.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학교에서 과학고등학교를 2학교 다 합쳐서 한 10명 내외, 적으면 한 6명, 많으면 한 12명에서 16명 정도까지 시키거든요. 지원을 하게 하고, 지원하고 아이들이. 그 중에 뽑혀서 많이 가는 해에 한 4명이 거의 맥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은 해는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2~3명 가는데 그 아이들이 다 저희 학원 출신입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갔거든요. 언니. 저희랑 프로그램을 파이널 과정까지 다 안 한 친구들. 자소서도 쓰고 1차 출석 면접도 다 했는데 2차 소집 면접 때 선생님 저 그냥 자기주도 학습으로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한 친구가 일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저희랑 같이 2차 파이널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모든 아이들은 다 저희랑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서 받고 이렇게 이름 기재하였습니다. 여기 2024학년도는 이제 재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인데요. 한성과고랑 세종과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신반포중 이제 해외형 과학고등학교 갔는데 다 저희 아이들이죠. 원촌 마찬가지였고 압구정, 용강 다 그렇게 저희 아이들이 갔습니다. 2023학년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렇게 또 그 전전에도 이렇게 저희가 10명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인원도 이렇게 다 갔는데요. 사실 저희가 만들어진 건 202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2021학년도부터 과학고등학교 합격자 명단은 영재고 센터 이게 다 단독 실적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끝까지 공부한 친구들만 수록해놨는데 그것도 넣을까 하다가 너무 길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체 몇 명 정도 준비해서 합격하는 걸까? 우리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전년도 2021년도에는 준비한 아이들이 16명 정도 됐는데요. 1차 떨어진 친구들 제외하고 2차 때는 100% 합격한 해도 있었습니다. 그 해가 이제 2차를 대비한 아이들이 10명이었는데 10명 다 합격한 저희 퍼센트로 따지면 가장 높은 기수였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서 압구정 파인만에서 저희가 했었을 때는 1차 출석 면담은 27명 준비시켜서 24명 합격한 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최고 1차 출석 면담의 합격률이 제일 높았을 때랑 2차 소집 면접의 합격률이 제일 높았을 때를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이고
평균적으로는 한 50% 정도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5명 내외 준비시켜서 한 17명 내외가 합격하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가 합격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1차 출석 면담이 어려울까요? 2차 소집 면접이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 대 실력으로 겨루는 2차 소집 면접은 저희가 합격률이 조금 높은 편인데 1차 출석 면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의 경쟁을 하거든요. 같은 중학교 아이들을 같은 날에 불러서 선생님들이 줄을 세워버리니까 그때 조금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한성이 이제 5.5대 1, 세종이 4.5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5대 1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6명에서 7명 정도 썼는데 1차를 통과하는 아이는 2명에서 3명 정도니까 훨씬 더 떨어진 아이들의 비율이 높은 거죠. 그리고 2차 소집 면접 때는 1.5배수를 뽑은 상태에서 이제 걸러내는 거니까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만 1차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그럼 우리 과학고를 간 애들은 대학을 보통 어디를 갈까요?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지인, 엄마, 친구, 아들, 딸 어디 갔는지 보통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카이스트 제일 많이 가고요. 조금 과학고를 갔는데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경외시 이 정도는 다 갑니다. 그래서 과학고를 들어가면 대학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의 걱정은 또 다른 데 있죠. 그렇죠? 서성한 중경외시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수하는 거고요. 그렇죠? 카이스트를 갔는데 또 반수하거나 재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이렇게 뽑고 있는데요. 이건 다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보시면 되죠. 한성과고랑 세종과고가 이렇게 뽑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한성과고는 이렇게 내신 우수 학생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세종과고 학생 선생님들은 특기 우수 학생을 선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성과고랑 세종과고가 뽑는 방식은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모집 요강부터 뽑는 방식 그리고 선발 과정에 대한 절차 프로세서 모두 다 더 동일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한성과고는 내신 성적이 좀 퍼펙트한 아이들을 선호합니다. 근데 그 내신 성적의 퍼펙트함의 기준이 영재학교는 생기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도말 처리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도말은 이제 안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지웠었는데 이렇게 지우면 햇빛에 비춰보면 다 보이고 또 지우면 그 칸에 예를 들면 수상 실적 같은 걸 지우면 수상을 많이 하면 칸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급 학교 제출용이라는 탭 하나만 클릭하면 그 수상 실적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과정은 사실 생기부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평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의 생기부인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의 생기부에서 과학고등학교가 볼 수 있는 건 평점 밖에 없습니다. A, B, C.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생기부에 아웃스탠딩한 부분들을 찾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럼 뭘 볼까? 한성과고는 수학, 과학만 내신 성적을 본다라고 요강에는 써져 있지만 다른 과목 내신도 봅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외대부고나 하나고 같은 학교들은 그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과목만 볼 수 있다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급 학교 제출용으로 클릭하는 순간, 자사고 제출용으로 클릭하는 순간 나머지 교과들은 평점이 안 보입니다. 근데 과학고등학교 제출용은 의미가 없죠. 전 과목이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출석 면담 때 선생님들이 수학 과목만 본다고 했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왜 정보가 C야? 그렇죠? 순수한 질문이죠. 우리 아이들은 답을 어떻게 할까요? 정보가 선생님이 싫었어요. 아팠어요. 시험을 망쳤어요. 수행평가를 못했어요. 이 정도 바운더리겠죠. 그럼 선생님들의 인식에는 이 아이의 성실도가 조금 더 체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과고를 쓸 때는 나머지 과목들도 A인 친구들 100점이나 올백 이런 건 표시되지 않으니까 평점의 A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별로 아이들을 대량으로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부 경쟁을 잘 통과하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다른 아이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세종과고가 좀 더 신식이고 인원을 좀 더 많이 뽑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강남권의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로 이제 어머님들 인식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세종가고가 한성가고와 다르게 특장점을 잡은 건 영재고 떨어진 아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 하위 브랜드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수학학을 잘하는 아이들 뽑겠다라고 해서 내신 성적이 수학이 뭐 A가 아니고 B가 있고 뭐 C가 있고 혹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 B, C, D가 있더라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재학교 아이들이 좀 더 세종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에서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를 마음속에 이 학교를 가야지 그 학교 쓰시면 되는데요. 유불리함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근데 혹시나 두 학교 아무데나 상관없어 한다면 전략적으로 두 가지를 좀 고민해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과학고등학교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 학교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어머님 이 교과목에 어머니 아시면 이제 보시기 좀 편한데요. 사실상 1학년, 2학년 때 과학고등학교는 커리큘럼이 끝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과정을 끝내기 때문에 그러면 3학년 과정에 있는 과정들을 봐야겠죠. 근데 여기 수학, 뭐 영어, 사회, 과학의 이런 내용들 보면 고급 물리, 고급 화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언니. 그리고 그 뒷페이지를 딱 넘기면 AP 과목들이 막 깔립니다. 3학년 때. 2학년 때 과정이 끝나고 3학년 때 AP로 싹 다 깔리는 학교를 무슨 학교라고 할까요? 과학고죠. 그렇죠? 입학사정관이 과학고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죠. 그래서 내신 불리함이 있는데, 그렇죠? 영재학교랑 달리 과학고 이하의 모든 학교들은 다 교육부 산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은 다 5등급제거든요. 상대평가랑 절대평가가 번기되는 과학고등학교 과거의 9등급제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전사고등학교보다 내신 성적에서의 불리함이 있겠지만 학교에서 반영해 줍니다. 너희는 과학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커리큘럼 때문에 그런 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경쟁률인데요. 이제 어머님 작년까지의 경쟁률을 제가 쭉 다뤄놨는데 뭐 그냥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5대1 내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학령 인구가 감소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 과학고 경쟁률은 그렇게 크게 유리한 불리함이 이렇게 없죠. 빨간색이 세종인데 한 해 2022학년도 이때만 세종이 조금 더 높았던 해가 있었고 보통은 한성이 세종보다 높습니다. 이유는 이제 인원을 20명 적게 뽑고 아까 말했던 이제 강북권 아이들이 좀 더 선호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뒤편에 넘어가면 독립문 바로 옆에 이제 한성가구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들이 이제 세대상으로 이제 한성가구를 좀 더 선호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으시거든요. 세종가구는 들어본 적 없고 한성가구는 들어봤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학교가 그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를 선발하는 장점은 그런데 학교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세종가구가 조금 더 신식, 한성가구가 전통이라고 말하면 뭔가 장점이 아닌 것 같잖아요. 선배들이 좀 더 우수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 세종 아이들보다 한성 아이들이 운동을 잘합니다. 거의 모든 해 체육대회를 한성하고 세종하고 원래 서울가고까지 체육대회 했었는데 서울가고 요즘 빠졌거든요. 두 학교가 매년 5월달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하면 한성이 항상 이깁니다. 이유가 뭘까를 분석해봤는데 산 밑에 있어서 체력이 증진된다. 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성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에 이제 인원수만 보시면 됩니다. 7학급에 140명 뽑고 정원외로 8명 정도 뽑고 있는데 뭐 이렇게 뽑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과고도 똑같은 유형으로 뽑고 있는데 8학급에 160명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생의 숫자가 조금 차이 나고 진학 실적은 한성보다는 세종이 조금 더 좋은 편에 속합니다. 진학 실적을 단순하게 서울대를 많이 가는 학교다라고 하면 세종이 조금 더 많이 가고 한성이 조금 더 적게 가는데 그래봐야 10명 안쪽의 차이고요. 보통 이제 한성가고나 세종가고가 서울대를 한 20명 내외, 카이스트를 한 40명에서 60명 내외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서울대랑 카이스트만 합쳐도 숫자가 계산되시죠, 그렇죠? 많으면 80명 내외, 적으면 60명 내외의 아이들이 갑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1단계와 2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이름을 출석 면담과 소집 면접이라고 부를 겁니다. 출석 면담 때 5대1의 아이들이 경쟁해서 1.5배수로 벌러지고 소집 면접은 이제 1.5대 1이 됩니다.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내는데요. 이 서류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소개서랑 교사 추천서를 근거로 1단계인 출석 면담 때 그걸 근거로 면접을 보겠다인 건데 이것만 보진 않습니다. 제가 좀 비교할 수 있게
외대부고는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대부고도 생기부를 띄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죠, 언니? 올 A인 아이들만 가니까 그거는 차별점이 없고요. 아이가 1,500자의 자소서를 쓴 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새 문항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그 추출한 선생님들이 아닌 다른 선생님들이 면접관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세 문제를 종이를 뒤집으면 풀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과학 문제, 영어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자소서에서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의 꿈은 천문학자예요. 그래서 이런 탐구를 했는데 그때 그 별자리에서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은하의 우주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치면 지원자가 탐구한 내용을 어떤 논문을 참고했는지 말하고 그 논문과 비교할 수 있는 논문을 말한 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면접관은 그 내용을 알까요? 모르죠. 그렇죠. 그렇게 세 문항을 15분 동안 면접합니다. 그럼 과학부의 출석 면담은 어떻게 되느냐?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두 분 들어가시는데 사실 저희가 입학 사정관이거든요. 두 분 다. 한성가구랑 세종가구에서 매년 초에 지원을 하시는 입학 사정관들이 보통은 매년 똑같이 뽑힙니다. 두 분들이 들어가시는데 한 분은 수학 선생님 역할을 하고 한 분은 과학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분 들어가서 자 수학 질문할게요 하고 수학 질문하고 과학 질문할게요 과학 질문하는데 통상 한 학생을 대상으로 30분에서 40분 수학 15분 과학 15분 혹은 20분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 15분 동안 질문할 때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완성도를 체크하기 위해 공통문항을 질문하고 공통문항이라는 건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스케일이 정해져 있는 문항 정도가 있는데 그 문항 중에서 아이에게 좀 자유롭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질문 중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한번 해볼래? 중학교 과정이거든요. 말로 설명을 하는 얘기죠. 말로 설명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자소서에 아무리 그렇죠? 나는 수학 천재라고 썼어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문항은 출석 면담 때 이 아이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문항에서 답변을 못한다 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자소서 질문할게요 한 다음에 자소서에서 공부한 내용을 마음껏 질문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학도 공통문항과 자소서에 있는 질문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대부고가 15분 근데 이분들은 과학고 면접만 계속 하시는 분들인데 40분 학생을 관찰합니다. 수학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이 수학 선생님이지 그렇죠? 입학사정관이잖아요. 그럼 과학 선생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을 때 이 선생님 자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질문을 주도하고 있지 않을 뿐인 거지 그 내용을 계속 듣습니다. 실제로 보통은 학교가 면접관들이 챔버를 한 4개 운영하거든요. 페어로 2명씩 4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이 수학 선생님과 이 과학 선생님 역할을 하고 계신 입학사정관끼리 합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앞에 두고 수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 질문했는데 아이가 답변한 내용에 이 선생님은 맞다고 하고 이 선생님 틀렸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애는 그럼 멘붕이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운이 아프게 어쩔 수 없죠. 운이 좀 따르는 면접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외대부고나 하나고 면접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다. 뽑힌 아이들을 보고 나면 아 뽑힐만하다라는 게 좀 보입니다. 그렇게 출석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면접을 진행합니다. 입학 담당관이 그리고 뽑아서 소집 면접 대상자를 뽑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교에서 고교 블라인드 마찬가지로 중학교도 사실 그 자기의 인적사항을 이렇게 오픈하면 안 되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교를 같은 날 부르기 때문에 그냥 입학사정관들은 그 학교가 레벨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수랑 표준편차는 모르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를 갈 때까지 이렇게 3학년 1학기까지만 보다가 3학년 2학기까지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면담은 보통은 8월달 말 원서 접수하고 9월달하고 10월달 이렇게 2달간 진행을 하니까 그때 당연히 중간고사밖에 안 본 상황이라 아니 3학년 1학기까지만 본 상황이라 이때만 반영하는 거고요. 3학년 2학기가 우리 아이들 때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개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만 보거든요. 그 시험이 끝나면 당연히 2학기도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반영 과목에 과학하고 수학만 되어 있다고 했죠, 그쵸 어머님? 근데 전 과목 다 볼 수 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B가 있어요, C가 있어요.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어머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일단 첫 번째 쓸 수 있다. 두 번째 근데 유리하진 않다. 불리함을 안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 약점인 포인트는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은 고민해봐야 된다. 왜 아팠는지, 그렇죠? 왜 수행평가를 망쳤는지 그런 얘기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바뀐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가
이렇게 기회 균등 전형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무순입니다. 이건 우선 먼저 배정되고요. 기회 균등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머님들이 아시는 그냥 그 사배자 전형의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발되지 않은 아이들이 사회 다양성 전형 1순위 대상자 중에 선발됩니다. 이 사회 다양성 전형을 이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최근에 추가된 게 이제 다자녀 전형이거든요. 세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추가됐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이들 중에 합격한 아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사배자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거든요. 근데 다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조건만 충족한다면 이렇게 뽑힐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것도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다자녀들이 많이 가는 과학부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교육부가 제한을 하긴 했는데요. 이 전형이 조금 더 전형적으로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죠, 어머니?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의 30%로 선발. 그렇죠? 사회통합전형은 전체 정원의 20%고요. 20% 정원의 30%.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시겠죠? 160명, 140명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형 일정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머니. 8월 19일부터 8월 27일날 인터넷 접수가 되는데 이건 접수가 시작된다는 얘기고 실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25일부터 27일 8월 마지막 주 월, 화, 수에 원서 접수랑 서류 제출을 하고요. 어머니 우편 접수를 하고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라고 써져 있는 거 좀 구분하십시오. 이 우편 접수만 가능한 거는 세종 가구고요. 한성 가구는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게 조금의 디테일이 다른 건데요. 그렇게 크게 의미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면담일은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딱 정해지고요, 어머니. 학교에서 정해줍니다. 날짜를 딱 지정해주니까 그날을 가면 된다. 그리고 저희는 그날 맞춰서 한 일주일 혹은 2주일 전부터 미리 준비시켜서 수학 3회, 과학 3회 정도 아이들의 1대1로 출석 면담 대비만 시킵니다. 왜 1대1일까요? 지금 실천이랑 똑같아요. 아닙니다. 생기부를. 그렇죠. 생기부 내용도 다르지만 자소서가 다릅니다. 자소서가 자기의 특장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소서에 맞춰진 문제들을 답변하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되니까 물론 실전과 똑같아도 맡은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실전하고 똑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학 선생님 따로, 과학 선생님 따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전과 동일하게 수학 학생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격한 아이들은 소집 면접 대상자 발표를 11월 첫째 주에 하니까요. 딱 소집 면접일까지 한 2주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2주간 열심히 소집 면접을 대비합니다. 소집 면접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영재고를 떨어진 아이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시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제가 문제 수준도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28일. 혹시 나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서 과학고를 떨어졌다. 플랜 B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과학고를 떨어지고 나면 그래서 28일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 자사고 일반계 고등학교 어디든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를 합격했다. 그럼 지원 불가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영재학교는요. 합격한 친구가 과학고를 쓸 수 있거든요. 과학고는 합격했다. 다른 학교 지원이 못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건 안 되고 도전하면 끝까지 가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성도 썼는데요. 다른 건 다 썼고 이렇게 방문 또는 우편. 나중에 제가 우편이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방문 또는 우편이던데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제가 짧게 코멘트 했고요. 제출 서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언니 응시원서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자기소개서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이따 양식 보여드릴 텐데 2,400자 남들과 다른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야 되고 자기소개서의 전문가 뒤에 계시는 권순환 부원장님 저희 수학과의 김민아 소장님이 아이들 자소서를 특징적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기대하는 자기소개서는 누가 봐도 똑똑한 아이였으면 좋겠는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이 막 들어간 자소서를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소서가 기깔나면 그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소서에 아이가 맞아야 됩니다. 얘는 과묵하고 말을 잘 안 하는데 자소서에 너무 유창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아이의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성 선생님하고 세종 선생님이 다 그러시긴 하는데요. 실제로 아이를 압박하는 용도로 종이를 들고 가서 풀어봐. 이럽니다. 미적분문제 내가 내볼 테니까 진짜 풀어봐 하고 던지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냥 그때 막 오는 거죠. 선생님 나한테 공격적으로 나서는. 왜냐면 출석 면담은 다 구술로 하고 있거든요. 구술로 하는데 갑자기 종이를 던지면서 풀어보라고 하면 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자소서의 좋은 자소서는
아주 멋진 비전문가 혹은 전문가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문가인 내가 보기에 너무 멋진 자소서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한 내용을 보다 심화 학습까지 이어갈 수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질문을 유도해낼 수 있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걸 축약해서 말하면 저희가 전문가니까 좀 믿어달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사 추천서가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이제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가 있던 시기에 있었는데 자기 소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아예 순수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는 더 크리티컬합니다. 영재학교도 마찬가지고 과학고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들의 눈높이로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저의 영재성 수학과학을 잘하는 내용을 선생님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썼는데 적극 추천하지 않으면 과학고등학교가 그 아이를 볼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교사 추천서는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이해되시죠? 선생님들이 보통 교사 추천서를 해주실 때 내가 써줄게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게 네가 공부한 내용 가져와봐 이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저 한 게 없는데요. 그럼 널 쓸 게 없는데 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 앞으로 공부할 내용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고 가서 선생님의 입맛에 맞춰서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뭐 동의서랑 이거 학교생활 기록부 이거 보이죠? 어머님 3학년 행동특수학 종합의견 제외 4가지 옵션 체크하면 이거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점수 표준 편차 없어지고 평점만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당자만 제출하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어머님 샬라샬라 내용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인데요. 과학고등학교에서 이제 조기 졸업이 몇 퍼센트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5% 합니다. 15%. 과거에 2년 전에 10%였거든요. 늘어나서 15% 됐어요. 조기 졸업은 2학년 때 상적 우수자 15% 혹은 주요 대회 입상자 혹은 IQ 145 이상 한성과고 기준인데요. 세종은 조금 다릅니다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5% 아이들이 갑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 5등급제 그 치열한 경쟁에 15%라면 어디를 가서도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졸업을 하고요. 대학에 입학을 했냐 안 했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들 중에 일부는 의대를 갑니다. 제재수단이 있거든요. 동의서도 작성하고 영재학교는 제재를 한다는 게 되게 크리티컬합니다. 왜냐면 영재학교 생기부를 안 쓰거든요. 너가 의대를 쓰면 나는 교육부 생기부로 바꿔버리겠어. 그래서 연구 내용이 다 사라지는데 과학고는 원래 교육부 생기부입니다. 그래서 제재수단이라고 해봐야 선생님들이 입학 진학 지도를 안 할 거고 두 번째는 장학금을 토해내라 정도인데 어머님들께 그런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니까 어머님 의대를 생각하면 안 쓰는 게 낫다라고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0%도 있거든요. 상급학교 조기 입학입니다. 상급학교 조기 입학은 대학을 들어가서 합격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30% 아이들이 2학년 때 졸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합격하면. 근데 상급학교 조기 입학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연고대가 아닙니다.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 포스텍, G스트, D지스트와 같은 이공계 학교만입니다. 그래서 상급학교 조기 입학이 많이 좀 작아졌고 과거에 40이었는데 30% 줄었거든요. 게다가 작년부터는 카이스트와 같은 학교들이 이 과학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재학교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말고 다른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졸업만 조금 더 좋아진 현상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소집 면접 질문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재학교 애들에게 조금 더 유리했던, 정확히는 영재학교를 준비했던 애들에게 조금 더 유리했던 시험지인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수학, 과학으로 창의, 사고라고 되어 있는 4문항, 소문항 포함하면 한 12문항 정도 되는데요. 이런 거를 30분 동안 풀고 그리고 이걸 제출하고 면접 시간은 7분 동안. 30분 동안 풀고 이 문제 7분은 어떻게 답할까요? 들어가서 선생님 앞에서 1번 답 뭡니다, 2번 답 뭡니다, 3번 답은 과학 내용이니까 막 이유를 설명하고 4번 답 과학 내용이니까 이유 설명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듣고 시간 되면 잘 가, 끝. 이해되시죠? 면접인가요? 시험이죠,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수학 내용이고요. 종이접기 작도라고 하여서 경시의 아이들이 꼭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경시하는 아이들에게 조금 유리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 과학 요리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생활과 관련된 과학 내용이거든요. 자세한 건 제가 과학 선생님 앞에서 하기가 좀 그러니까 생략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학 내용 그리고 수학 내용이 4번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3학년 2학기에 나오는 이제 통계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영재고 준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데 영재고 애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게 요거였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지금 영재고 준비를 안 했었지만 과학고를 가는데 크게 져야 할 부분은 없구나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자기소개서 내용인데요. 이제 두 학교가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순서만 다르거든요. 제가 세종 기준으로 갖고 왔는데 세종 기준으로 가져온 이유는 1, 2, 3, 4번 문항의 내용과 그 글자 수는 동일한데 아까 배치만 다르거든요. 읽어볼게요. 언니. 지원자가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400자. 지원자가 과학 분야에서 800자. 과학 장점 800자, 수학 장점 800자, 진로 희망 400자, 인성 400자. 그러면 계산하면 몇 자죠, 언니? 2400자죠. 2400자 쓰는 겁니다. 한성도 똑같습니다. 순서만 다릅니다. 수학, 과학, 진학, 인성 이렇게 똑같습니다. 근데 세종이 추가되는 건 이겁니다. 5번 항목 독서 경험이라고 해서 아이가 책을 3권 선정한 다음에 그 3권의 키워드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그냥 너는 책을 읽었다는 걸 좀 강조해줘 정도의 의미고요. 이걸로 질문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두드러진 특징은 아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수학 도서 써야 될까요? 과학 도서를 써야 될까요? 진학, 진로, 희망에 관련된 책을 써야 될까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보통 가이드라인 딱 뻔하죠,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수학 한 권, 과학 한 권, 꿈 한 권. 너무 뻔한 내용 아닙니까, 어머니? 근데 수학 한 권, 과학 한 권, 꿈 한 권이 다 의대면 어머님 뽑을까요? 조금 불리함이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입시에서 드러내놓고 의대의 희망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색안경을 끼고 타이트하게 봅니다. 전사고도 그렇거든요. 과학고 영재고는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더 보겠죠. 그러니까 의생명공학자. 그렇죠? 만약에 진짜 꿈이 그렇다 하더라도 의생명공학자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면 최하 등급 부여 한 단계 이상 강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올림피아드도 했고 영재학급도 했고 영재교육도 했고 우리 엄마 아빠 수학과학 잘하는데 이렇게 쓰고 싶은데 쓸 내용이 없어서 다 빼고 어머님이 이런 걸 쓰십니다. 12시까지 반드시 매일 오답노트를 정리하고 2시까지는 실력 정석을 열심히 풀어서 풀노트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동이 트는 날까지 공부하고 이런 걸 쓰면 어머님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뭘 써야 될까요? 내가 올림피아드를 했다. 올림피아드란 말은 다 빼고, 그렇죠? 나 화올 대상이다, 물올 대상이다 하면 대상은 빼고 화올에서 공부한 내용을 녹여 쓰거나 물올에서 공부한 내용을 녹여 쓰거나 K문 공부한 내용을 녹여 쓰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안타깝게 3가지를 다 안 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선행 공부한 내용 쓰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미적분 2까지 했어요 라고 쓰면 떨어지는 거고. 이해되시죠?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과 거기서 느꼈던 문제점 그리고 이후 발전 과정에 대한 고민들을 쓰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쓰고 싶은데 어떡하죠? 안 쓰시는 겁니다. 그건 빼시고요. 나머지는 다 쓰셔도 됩니다. 이건 교사 추천서 내용인데요. 이거 제가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부원장님이 하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우수가 되면 좋습니다. 선생님한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교사 추천서를 받아서 페이퍼를 내가 받은 다음에 학교에 제출할 수 있으면 내가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입력되었나 안 되었나, 제출됐나 안 됐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고 뒤통수를 맞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400자 선생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선생님이 그 사례를 마음껏 찾아내실 수 있으실까요? 없겠죠.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인성 관련된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300자
세종은 그래서 400자, 300자로 글자 수가 좀 줄는데 한성은 이보다 더 글자 수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0자. 그렇죠? 그래서 정교권이 나에게 선호되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요, 어머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3번 합니다. 종합의견. 지원자에 대한 추천 정도를 해당 칸에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만약에 비추천 체크했다. 추천 보류 체크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아, 절대 안 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는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이거 요즘에 피드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유선으로 연락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사유를 듣고 싶은 것도 있어서요. 사회통합 대상자,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언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지원자와 구분하여서 선발하고요. 이렇게 선발하고 이렇게 선발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달아놨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균등 대상자는 그냥 뽑힐 수 있는 무순위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뽑히면 사회 다양성 대상자가 이런 기준에 맞춰서 여기 다자녀 전형, 다자녀가 3명이다. 그럼 1명만 될까요? 그거 아니고요. 셋 다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더 날 걸 그랬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까지 가는데 아까 그 경쟁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한성이나 세종이나 경쟁률이 치열한 학교라 사회자 전형이 조금 더 경쟁률이 낮다일 뿐이지 미달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의미가 외대부고 하나고등학교도 경쟁률이 조금 낮거든요. 1대 1.5, 1대 1 그리고 작년에 세화고등학교가 2명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원래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했는데 작년부터 사회자 전형으로 배정된 인원이 미달나면 그 미달난 인원의 50%를 일반 전형에서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전사고가 다. 과학고도 같은 컨셉인데 과학고등학교는 안타깝게 미달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회자 전형에서 뽑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전형이 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이제 과학 담당하고 계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영재고 담당하시고 과학고 담당하시고 계시긴 한데 과학고를 더 애정하시고 계시는 저희 보안장님 모셔서 어떻게 과학을 준비시키고 있는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타임반에서 15년 정도 지금 물리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입시 지도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같이 지금 지도하고 있는 권승환 부원장입니다. 지금 아마도 제 수업을 아마 제가 과거 수업 하시면서 저랑 같이 전화하시거나 문자로만 계속 주고받으셔가지고 그렇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혀. 우선은 지금 제가 설명회 거의 안 해요. 저는 설명회 거의 참여 안 하는데 과거는 제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은 제가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우 떨린 상태인데 사실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친구들도 엄청 떨릴 거예요. 왜냐하면 30분 동안 그 면접을 본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것도 도리 있게 말하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 겁니다. 그걸 저도 아마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어떤 걸 좀 궁금해하실까 많이 고민해 보면서 좀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학생 기록부나 과거 자소서 어떻게 쓸지 이런 것도 이제 준비는 좀 공부를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위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여기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없으니까 좀 보세요라고 하시는 거 있으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학생 기록부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3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취도 같은 거 있을 거고요. 그다음 도서 그리고 마지막 동아리 활동 이게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실제 그 학생들의 그 점수를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거의 다 A인데 과학이 하나 T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수학과만 A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누가 더 좋냐라고 하면은 사실 과거에서는 수학 과학만 본다고 해요. 거기밖에 점수가 안 들어간다 하는데 실제로 합격률을 보면은 이 친구는 거의 탈락이고요. 이 친구는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선 보시면 실제 요거는 이제 여기 있으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는 없습니다. 실제 이거는 제가 매년 이제 기록하는 기록물인데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합격인데 과학이 B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합격인데 과학이 B가 있어요. 또 D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학 과학이 둘 다 B인데 기적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똑같이 수학이 B가 하나 있고 B3는 이제 전체 B가 3개 다 있습니다. 미술 뭐 다 포함시켜서. 자, 근데 이 친구 합격을 했고요.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죠. B 7개, C 뭐 D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근데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학, 과학만 거의 B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보시니까 뭐 수학도 B가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가장 최근입니다. 최근은 거의 보다 보니까 거의 다 올해인 친구가 많이 합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이 3-1B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당연히 올해임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런 답이 오더라고요. 저희도 마치 학부인 것처럼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대부분의 뭐 B가 있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합격생의 대부분은 올해였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해보니까 역시 올해가 무조건 당연히 좋은 건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자기가 과학이 B가 하나 있다 지원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1차 서류 탈락이 없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서류를 내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바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수학이랑 과학이 B가 있으면은 수학, 과학 그 B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저는 거의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학, 과학만 A가 있는 경우는 합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경험상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다른 걸 좀 알아보거나 아니면 진짜 한번 경험 삼아 해봐야 된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이제 또 B가 있는지 이것도 보시면은 아까 이거 보셨죠? 그래서 합격자율을 좀 보게 되면은 많은 걸 좀 볼까요? 보면 B 6개, C 하나 이렇게 있어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주요 과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 기술 뭐 따지다 보니까 긁어 모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도 B1 하는데 체육인가 뭐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올해를 가졌던 친구들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흔히 말하는 거는 B가 몇 개 있어도 가능하다. 대신에 흔히 말해서 국어 B인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뭐 하나, 2개 있으면 상관없다. 대신에 수학, 과학이 B가 하나 있으면 상관이 꽤 있다.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대충 저희가 말씀드리는 성취도 같은 경우는 이 상태보다는 이게 난데 수학, 과학이 B가 있다는 소리는 이거는 그냥 기록상의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불리하다고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세부 특기 능력상 세특기라고 부르는 건데 제가 또 실제 내용을 또 그냥 타이핑 가져왔습니다. 뭐 다양한 과학적 주제 등의 호기심이 많고 쭉 써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열 비교해가지고 자 있습니다 써 있는데 누가 더 잘 썼냐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학생 기록부를 엄청 많이 모아놨어요. 몇 년치를 모아놔가지고 해봤는데 모으다 보면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과학해가지고 빈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A 학교인데 과학이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하면은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선생님 노력했구나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러면 세트는 뭐에 쓰이냐 보면요. 즉 요거가 좀 쓰일 수가 있는 게 딱 써 있는 거 보고서 비열이 정리 말해봐라. 이게 이제 이게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세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질문지가 될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다 정도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추천서가 중요합니다. 추천서에 있는 내용들은 학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학생을 평가하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이거 있죠? 종합부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여러 학교를 몇십 년 동안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디 학교는 담당 선생님이 좀 깐깐한 선생님이 있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와 써줄게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좀 PR 선생님은 올해 처음에 이제 오셨거나 아니면 기간제 선생님한테는 좀 답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학교에서 최대한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들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좀 없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다닥 써준 다음에 그냥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양심에 찔려서 매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약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들어오셨거나 아니면은
기간제이신 분들한테는 좀 피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받지 말아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요구하는 게 되게 많은 수신 분들 좀 계세요. 이거 해와라 저거 해라 하다 보니까 공부할 것도 있고 지금 할 것도 많은데 그걸 또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괜찮은 거나 좀 자기한테 손이 좀 덜 가는 사람한테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의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보지 못하는 게 맞지만,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거 썼으니까 가져가서 공부해라 하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한테 좀 가져놓는 게 공부하기 좀 편하고, 내가 범위가 무한대인 경우보다는 딱 정해놓는 게 좀 좋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책보다는 추천서를 좀 더 잘 받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서 관련인데, 도서는 사실 점수가 누가 만점이다 이런 건 사실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 펼쳤을 때 양이 많아 보이면 됩니다.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왜냐하면은 어떤 도서를 몇 권 이상 해서 A를 받겠다, 뭐 점수를 매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게, 제가 또 합격자들을 보다 보니까 도서가 전체 5권이 합격을 하고요. 도서가 막 20권, 20권 됐는데도 불합격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서 같은 경우는 제가 많아 보이게 하는 경우는 한 학기당 한 4권 정도, 그러면은 중1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때기까지니까 한 20권 정도가 대략 정도 되면은 괜찮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몇 권을 읽었는지는 사실 수학과만 보진 않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봐요. 근데 물어보는 것은 수학과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면접관들 같은 경우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면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읽어보는 책은 다 읽어봐요. 읽어보고서, 왜냐면 더 뻔하다 보니까 읽어보는데, 면접관들은 당연히 읽어봤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실제 질문 중에서 이 책에서 어떤 주인공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 단어를 말해봐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엔 답은 돌연변이입니다 라는 게 답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좀 책은 수학, 과학만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여유가 될 때 미리 봐라. 자, 사실 7월 되면 사실 저희가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봐야 돼요. 지금 해가지고 줄거리도 빨리빨리 보고 기본적으로 단어를 좀 선택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혹시나 지금 펼쳐보니까 학생들 보니까 20권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1학년, 2학년 때. 3학년 1학기 때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라도 좀 채워놓으면 좋습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 나니까요. 그래서 대신에 전략적으로 수학, 과학은 한 2-3권 정도, 나머지는 그냥 다른 걸로 꽉 채워놔가지고 이것만 물어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어보는 것은 전부 다 수학, 과학이에요. 여튼 그래서 제가 좀 쭉 써놨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3권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삭신 단어 3가지 물어보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세종하고 한성의 좀 차이점 알려드리면은, 세종은 그 3권 갖다가 거의 물어보는 게 끝이에요. 다른 걸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성은 학생부를 넘겨보면서 도서를 딱 펼쳐서 거기서 그냥 랜덤으로 물어봅니다. 수학생님 따로, 과학생님 따로 물어보다 보니까 그거는 한성이 좀 더 압박이 있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물어보는 깊이는 당연히 한성이 좀 적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세종은 핵심 단어 3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핵심 단어에 대해서 자기가 왜 선택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도서를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수학, 과학의 내용 정도는 무조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수학, 과학에 대한 도서 좀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혹시나 아직 20권이 안 치셨으면 제가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르희망하고 동아리 활동인데, 사실 이거는 거의 면접을 시작하게 되면요,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처음에 물어보는 내용이 이거예요. 처음인데 여기 왜 지원했느냐, 그 다음에 지원한 이유 뭔지 말해보고 네가 꿈을 가지게 된 계기 말해봐라. 이게 처음 질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그 질문이 제 생각에는 큰 점수를 주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말리면은 30분 동안 애가 벙쪄서 옵니다. 진짜 울고 오는 친구도 있어요, 진짜로.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우는 친구도 있어요. 저희는 면접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저희 하면서 많이 울거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요. 막 압박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가서 우는 경우는 없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저희 복귀를 해주면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총 4개의 방 중에서 2명의 여학생이 울고 나왔다, 이런 경우를 복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는데 말이 자꾸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당황해서 울더라고요. 저희 친구도 한 명 운 적 있습니다. 여학생인데. 여튼간에, 자, 장르희망이나 동아리 활동 출석과 결석 좀 보시면은, 장르희망 같은 경우는 자기도 알게 모르게 학생부에 적혀 있습니다. 1학년 때 이런 데 적혀 있어요.
3학년 때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학년, 2학년 때가 사실 뭐 흔히 말해서 의과 계열이나 문과 계열이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 영화배우 같은 것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그걸 쓰게 된 이유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중학생 뭐 3학년, 1학년, 2학년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하루에도 뭐 꿈이 100번 이상 바뀔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차피 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그래도 과거를 준비하는 3학년 때만큼은 내가 쓰고자 하는 자소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내가 쓰고자 하는 게 거기에 정확히 적혀 있는지 그래서 가장 좀 유두리 있게 쓰는 게 그냥 과학자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공학자 이렇게 쓰게 되면 약간 좀 범위가 넓어지니까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명확한 부분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소서에 써야 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한성은 무조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필수 질문이에요. 과학, 수학을 따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인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과학을 되게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해. 근데 너는 왜 동아리 활동이 수학, 과학이 없어? 이렇게 질문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중3에서라도 아니면은 내가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내가 수학과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뭔가 활동을 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돼요. 저 동아리 활동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그지만 이런 거 개인적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한번 내가 가볍게 했고 이거 탐구도 해봤습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됩니다. 한성은 그걸 좀 압박을 좀 심하게 물어오기 때문에 그걸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머지 7월 되기 전까지 만약에 없으면은 네가 만약에 뭐 우주 관련된 거 있으면은 적어도 과청 과학과는 갔다 와라 이렇게 좀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무슨 책을 좀 많이 읽어놓든가 과학 동화 같은 거 지금이라도 구독 시작해라 이렇게 말을 해놓습니다. 이거 못했지만 이렇게 저는 과학에 대해서 많이 준비해놨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청 과학관 갔다 왔습니다라고 하면 면접관은 바로 질문이 가서 뭐 봤고 그 내용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내용을 질문하고요. 만약에 과학 동화 읽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근래 나왔던 거 한번 얘기해봐라 이거 한번 설명해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저희가 하나에 대한 대답만 준비하면 되긴 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쨌거나 동아리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세종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약간 러프하게 물어보긴 해요. 없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과학 내용이나 수학 내용을 좀 더 깊게 물어봅니다. 출석 결석은 그냥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결석이 있으면 3화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많은 결석이나 아니면 출석이 아닌 이상은요 무조건 그냥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학 자소서 작성인데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자소서를 써봐라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거의 못 써요. 그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과거라고 하는 어떤 물리 원과 화원을 써갈 때도 계속 친구한테 그런 계속 어플을 해가지고 한 줄이라도 써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써보는 시작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도 같이 써주긴 하겠지만 친구들 거의 시작하면요 거의 나는 하고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거의 더 이상 못 써요 실제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몇 가지 단계를 좀 거쳐서 하게 되는데 우선은 두 번째 거부터 보여드리면 이것도 그냥 우선 먼저 앞을 보셔야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있던 거 다 써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니까 파티션 동아리, 패션 디자이너가 1학년 때 진로였어요. 실제 써있던 그 내용이고요. 이것저것 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 친구가 이제 내가 그나마 과학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소스다. 막 체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써놓죠. 이런 거 제가 이제 막 나중에 인성에 써야지 막 합니다. 이제 저 혼자 막 스카해놔요. 2학년 때나 3학년 때 보면은 다행히도 이 친구는 수소 에너지 연구인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친구와 같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친구한테 써보라고 딱 하면은 한 이 정도 글이 나와요. 이 정도 글은 되게 잘 쓴 거예요. 처음 치고는 한 6줄, 7줄이 썼는데 엄청 잘 쓴 글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쓰기에는 약간 좀 부서도 없고 되게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좋은 글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많이 이제 첨삭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사실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 글도 사실 저희가 7월달부터 시작한 글이에요. 7월달에 시작해가지고 8월달 거쳐서 8월 말에 마지막에 완성한 글인데 여기 한 1000자쯤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800자로 줄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보다 좀 적게 쓰는 거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친구가 한 10번 정도의 수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첨삭은 한 2번, 3번이면 끝나요. 수정이 이제 수정하게 된 건 이 정도 하고 제가 중간에 이제 직접적으로 첨삭하는 건 2번, 3번이고 코멘트를 계속 주죠. 이렇게 바꿔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봐라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이거 별로니까 다시 써봐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제가 첨삭을 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볼래 해가지고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글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그 자소서를 쓴다는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자소서를 진짜 다 합치면 700편 정도 이때까지 첨삭을 해봤는데 과거는 한 400편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자소서를 쓰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요, 친구들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더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자 그거 좋은 거니까 계속 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이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소서는 한 이 정도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 같은 경우는 뭐 중등 과정을 바탕으로 쓰는 자소서가 있고요, 뭐 지금 현상을 가지고 하는 자소서가 있고, 자기 주도적인 이제 자소서. 요거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험이나 어떤 뭐 탐구 과정이 없고요, 그냥 내가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쭉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한성에서는 이거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한성에서는 실험을 해야 되고 뭔가를 행동을 해야지만 탐구를 인정해 주는데 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세종은 이렇게 써도 이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 쓸 때와 한웅 쓸 때가 약간 좀 컨셉이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실험적인 내용을 막 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실험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라고 할 경우는 실제로 저는 그냥 그 친구 같이 이제 이론 공부해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종은 가능하지만 한성은 약간 좀 이거는 탐구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얘한테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뭐 표현한 자소서, 선행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장래하고 관련된 거. 자기가 만약에 뭐 지진에 관련된 어떤 과학자가 되거나 우주 탐사 관련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로켓 같은 거 한번 만들어가지고 탐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뭐 관련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옛날에 많이 썼던 주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키트에 대한 어떤 원리에 대한 탐구하거나 이런 것도 많이 썼었어요.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장래 관련된 것들. 아니면 마지막은 사실 이거는 친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랑 이제 만드는 내용인데 장래하고 전혀 관련 없고, 근데 자연 현상이다. 배웠던 거를 가지고 그냥 심화 과정 뭐냐면은 이만큼 선행 공부했어요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제가 많이 자소서를 써보다 보니까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자기 친구가 기자인데 첨삭을 이렇게 좀 부탁했다. 사실 제가 받아보면요, 이거는 자소서가 아니고 약간 이제 흔히 말하는 입사 지원서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받아보는 건 좋지만 그건 참고만 하세요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학교생들이 가끔씩 첨삭을 해줄 때가 있는데 되게 좋은 첨삭이 올 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쌤이 더 많이 보내고 싶어 할까? 내가 더 많이 보내고 싶어 할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뭐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학교쌤은 탈락을 해도 크게 문제가 있을까? 난 탈락은 큰 문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첨삭 같은 경우는 받아오는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선생님 해준다고 하니까 받아보시고요. 아닌 것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근데 제가 봐도 괜찮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같이 그냥 섞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그 다른 어떤 과학이나 수학 전문가가 아닌 분이 쓰시게 되면은 이상한 경우로 막 가가 돼가지고 사실 맥락이 없고 그냥 학생이 되게 그냥 괜찮다 정도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수학 과학을 꼭 해보신, 그렇죠? 첨삭을 해보신 분한테 많이 좋습니다. 자, 넘기고 여기까지 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석 면담에 대한 대비인데 출석 면담은 사실 말하는 게 거의 3-40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의자에 딱 앉았는데 다리가 떨려가지고 면접관이 다리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되게 긴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세종이랑 이제 한성 두 가지를 좀 비교해봤는데 질문지는 거의 똑같아요. 질문지는 중등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중등 선행이고요. 실제로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자소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한성도 비슷해요. 우선 법칙 중등 질문이고요. 중등 질문이고, 자, 그 프린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소서에 대한 질문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절대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게 흔히 말하는 자신을 무슨 동물에 비유해봐라 이런 질문 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입사 시험 같이 우리가 자신의 색깔이 뭔지 말해보고 색깔을 몇 선택했는지 이런 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혀 공부하지 하거나 시간 들이지 마시고요. 과학적인 내용이나 수학적인 내용을 내가 말을 잘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실제로 질문들의 수준은
중등 범위나 자소서에 있는 내용의 범위에서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출석 면담에 대해서는 딱 3가지 준비하시라고 해요. 자소서 완벽하게. 다음 출장 넘기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 것 같으니까. 이거 없으니까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자, 진로랑 미래의 모습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진로 질문하고요. 답도 다 있었는데 답은 제가 다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자소서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딱 들어오죠. 중등 내용에서 물어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이 아까 이동희 원장님 말씀 주셨던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뭔지, 자, 이온이 뭔지 설명해봐라. 사실 이 질문은 그날의 같은 공통 질문이고 그날의 친구들이 동시에 받습니다. 당연히 다음 날에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에는 다른 학생이 오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이제 공통 질문이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바로 앞 친구하고 뒤 친구를 비교하기 너무 편해요. 사실 요거는 자소서기 때문에 그 앞에 친구한테 없습니다. 이 친구만의 고유하게 갖고 있는 거고, 요거는 공통적으로 이제 실제로 체크를 하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복귀해주고 보면은 말하는 순간 뭔가 핀이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맞았다 틀렸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통 질문이다 보니까 공통 질문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요거는 사실 고등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등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고요. 자소서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이건 중등 내용인데 중등 내용을 몰라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순간 안 되기 때문에 중등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중등 면접을 되게 많이 좀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수업을 현재 듣고 계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막 10분 면접을 해서 막 만들어 놔가지고 애들한테 막 시키는 것도 있어요. 수업 중에. 그래서 와가지고 간단히 말해봐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출석 면접은 총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등 과정의 질문이 좀 필요하고요. 중등 심화 과정. 사실 요 부분의 질문은 중등이지만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고등에 해당하는 열 전조를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정보가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뭐 DNA도 물어보기도 연기도 물어보는데 요거는 사실 중등 범위를 좀 약간 넘어간 내용들이긴 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중등 질문이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자소서 철저하게, 두 번째가 중등 내용 전체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중등 내용 어떻게 준비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내신을 이 순간에 1, 2, 3학년 내신을 그냥 100점 받게끔 우리는 말로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컨셉을 잡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보면 시험 보면 다 이렇게 뭐 날라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건 대신에 이거를 1, 2, 3학년 내신을 우리는 한 번에 말로 준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중등 전체를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부 기록들, 아까 도서, 그리고 이제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정확하고 깔끔한 개념을 숙지해야 되고요. 원리 설명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 거는요 바로 이제 학생의 간절함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간절하는 내용인데 제가 항상 입시할 때 말하는 내용이에요. 3명의 간절함이 있는데 저의 간절함, 부모님의 간절함, 학생의 간절함이 있어요. 사실 학생의 간절함이 무조건 1순위고요. 2순위가 안타깝게 저희 간절함입니다. 부모님의 간절함은요 가장 크지만 입시 그 실적 퍼센티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학생이 그만큼 잘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소진 면접 퀴즈 같은 경우인데 저희가 1차를 붙게 되면 2차를 도와야 돼요. 2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분 정도의 그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7분 정도에 해당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GPA 시험을 보긴 보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때는 면접관이 3명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게 맞았다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고요. 그냥 말해놓고 그 페이퍼는 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거기 써있긴 하겠지만 그 페이퍼에 점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 써놨더라도 거기에 대한 표현력이 부족하면은 점수가 들어가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오는 1차도 말하는 거고 2차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타임만 같은 경우는 저는 최대한 문제를 좀 많이 풀리려고 해요. 실제 이게 과거 그 나왔던 문제들인데 많이 풀리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그때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이 나왔던 경우 있었고요. 실제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막 가져와 봤습니다. 뭐 온돌 문제 나왔었는데 똑같이 나왔었고요. 사실 그때 그 답은 그냥 요거를 쓰는 게 답이었습니다. 이걸 쓰는 게 답이었었는데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최대한 2차 같은 경우는 사실 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우선 답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저는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해요. 제가 지금 막 가져와가지고 적중률이 되게 높은 데라고 하겠지만 사실 문제를 어마무시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막 300개 이상 문제를 풀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가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항상 말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수업 좀 잘 될 걸 그랬어요 라고 합니다. 그때 들었으면 똑같은 거 나왔는데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문제가 비슷한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요즘 추세는 교과서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과서를 가지고 문제가 나와서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였습니다. 요 근래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요즘 추세가 이제 영재고랑 비슷하게 문제가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영재 문제를 많이 갖고 와가지고 같이 좀 풀리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문제를 좀 많이 풀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선가 문제가 꼭 나오겠고요. 처음 보는 문제지만 어떻게든 풀었다, 아니면은 요거를 몰라서 못 풀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뒤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우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적어놓은 내용인데, 사실 요거는 지금 적혀 있죠, 위에. 과고 입시 합격 확률 같은 경우는 학생의 간절함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학생들한테 간절함을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 같은 거 많이 시키고 있고요. 쓴소리하고 뭐 좋은 소리 많이 하면서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그 어머니들도 같이 많이 쓴소리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그냥 맨날 쓴소리만 듣고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신 쓴소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성입니다. 정성. 사실 저희 파인만 같은 경우가 사실 입시 실적이 많이 좋다고 많이 제가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데 비해서 저는 다른 데 비해서 뭐 특별한 거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최대한 친구들하고 많이 좀 얘기하려고 하고 정성을 많이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또 간절함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의 지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잘 맞으면은 제 생각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재과가 좀 다르게 과거 같은 경우는 학생의 간절함이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합격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어떤 타임안에서 과거 입시 컨셉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데서 준비하는 친구들을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제 친구들 붙이는 게 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 끄집어 내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은, 사실 과거 입시가 제가 10년 동안 하게 되면서 합격생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만큼 탈락생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전부 합격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탈락하는 그 몇몇 친구들마저도 저희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수업이 유익했다, 아니면 이 수업을 들어서 내가 얻은 게 많다, 왜냐하면 학습 능력이라든지 다른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되게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시 수업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얘기 해주신 권서원 분야도 박수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셨는데, 사실 그 얼마나 간절하게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냐면, 저희가 영재고를 떨어진 친구들이 과거를 쓰잖아요. 대치동의 수많은 학원에서 영재고 떨어진 아이들이 과거를 써서 영재고는 떨어지면 과거 간다, 이게 루트화됐거든요. 저희 학원에서는 영재고 떨어진 아이들을 무조건 과거시키지 않습니다. 교원생하고 면담한 다음에 과학고등학교가 정말로 간절한 친구들만 하자고, 아니면 그냥 너는 다른 학교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비지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영재고를 재작년에 20명 지원해서 16명 합격했거든요. 80%, 4명 떨어졌습니다. 그 4명 중에 3명이 간절하게 과학고를 가겠다고 해서 그 친구 과학고 가고요. 1명은 과학고를 안 지원시켰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작년도 영재학교를 저희가 21명 갔는데요. 27명 준비했거든요. 떨어진 친구들 중에 이제 한 60%를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쓰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간절함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맡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하게 만들고, 간절하지 않은 친구들은 간절하게끔 만들었는데 안 된다, 그럼 과감하게 도전 종료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영재고랑 과학고만 준비하는 학원도 아니고, 더 많은 아이들이 선행 위주로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가 좋든 좋지 않든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니까요. 거기서 좋은 성적 나오게끔 저희가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고등학교 입시 프로그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글로 이렇게 막 써놓으니까 어머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학고 심층 수학 강화 수업은 1차 출석 면담, 2차 소집 면접에 둘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중학교 과정의 내용과 경시의 내용을 아우르는 아이들 이론 정리 수업입니다. 수학이 월금, 과학이 화목. 월금 화목에 과학고등학교 이론 정리 수업을 한다. 정확하게는 7월 7일날 시작해서 8월 말까지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수학 심층 면접 수업, 과학 심층 면접 수업은 과학고등학교 2차 대비하는 소집 면접 대비하는 창의 융합형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시간대가 조금 다른데요. 일요일 12시 반에서 4시 반이 수학, 토요일날 5시 20분부터 10시가 과학입니다. 이거는 합반하여 진행합니다. 요거는 분리하여 진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과학고를 2반 운영할 생각입니다. 2반 운영하는데 요거는 선생님들이 2분씩 들어가셔서 과학고 1반, 과학고 2반 형태로 운영할 거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업은 저희 과학은 권승환 원장님이, 수학은 김민아 소장님이 전담하여서 이 공간에서 애들 집약시켜서 공부시킬 겁니다. 그리고 과학고 진도 수업 ABC는 과거엔 저희가 방학 특강으로만 운영하던 겁니다. 근데 올해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저희가 수요일, 일요일 날 과학고 진도 수학 수업을 넣었는데요. 이유는 과학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하에서 합격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미션이었는데 가서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미션이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이 선행을 좀 더 많이 할 걸 그랬어요 라는 니즈가 너무 많았어서 저희가 선행 단계를 3개로 구분 지어서 미적분 2까지 끝난 친구들은 대수랑 미적분원이 잘 되어야 되니까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수요일날 일요일날 푸는 9월 말까지, 그리고 과학고 진도 B반은 미적분 2가 안 된 대수 미적분 1까지 배운 친구들은 미적분 2는 배워야 됩니다. 왜냐면 수학에서 대수랑 미적분 1이 합쳐진 게 미적분 2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시켜려고 하고요. 진도가 좀 늦었는데 과학고를 꿈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러한 수업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1대1 출석 면담 실습은 9월 이후 진행이라고 되어 있죠. 학교에 따라 9월 2일, 9월 3일 날 일정이 나오거든요. 일정 나오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스케줄 잡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개별적으로 빨리 면접 시험 보는 아이들은 거의 일주일 안에 바로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그 친구들부터 먼저 잡기 시작해서 수학 3회, 과학 3회를 대상으로 1시간씩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한 고민은 7월달, 8월달 스케줄은 어떻고 9월달 스케줄은 어떤 건가? 이거잖아요. 언니?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드렸더니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면 1대1 개별 첨삭으로 자소서도 필수 수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은 다 필수 수업입니다. 아니면 그냥 과학고는 저희랑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 이렇게 첨삭으로 서면 첨삭 4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 시킬 겁니다. 근데 어머님 아버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고요. 저희의 도움 속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속 상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안 됩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인근의 학교들의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과학고등학교를 제자를 보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과학고등학교에 자신감이 점점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전날인데, 마감인데, 전날인데 싹 다 갈아엎으라고 막 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일견 타당하면 저희가 그럴 수 있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데 최후에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전문가고 저희가 전문가라고 학교 선생님을 누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추천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을 다 따라라. 대신에 자소서는 2가지로 준비하자. 선생님에게 제출하는 용, 실제로 기입하는 용.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간혹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대부분은 근데 파일만 해서 준비했습니다. 학원에서도 도움을 좀 받았는데요. 엄마 아빠랑도 첨삭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의 내용을 수정해주는 정도에서 그치십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서는 선생님의 역할도 다 했고 좋은 자소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걸 보통은 추천드립니다. 3번은 저희가 유일하게 선택하는 수업으로 방학 기간 동안 과학고 창의사고 방특이라고 해서 저희가 1시부터 4시 반까지 월수금에 만들어 놓은 수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권성현 번님 하셨던 중학교 2학년 겨울부터 진행했던 과학고방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학고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잘 만들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행 위주로만 공부한 친구들이 영재고를 준비했던 친구들과 다른 유일한 점이 경시형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시형 문제들의 이론 정리를 저희가 프리과고 수업이라고 해서 저희 재원생 아이들에게는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12월 달부터 주 1일짜리 수업으로. 근데 그걸 안 들었던 친구들은 너무 격차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좀 더 보완해주기 위한 수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표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7월 7일날 개강을 하면 이 한 주는 사실 저희가 이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7월 6일날 영재고 입시가 2차 시험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권서환 위원장님이 영재고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영재고 팀의 과학팀이 딱 이 2번 정도 쉽니다. 수학은 달립니다. 그래서 7월 7일부터 과학부 달리기 시작할 거고요.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시 20분부터 10시는 그냥 다 학원을 오면 됩니다. 언제까지? 8월 말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요일날 이렇게 수학 심층 수업 12시 반에서 4시 반 옵니다. 그럼 이날은 토요일날 앞 시간엔 뭐가 없을까요? 저희 권성환 부원장님 주특기가 아이들이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토요일날도 자습을 불러내실 겁니다. 추가로 저희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아이들은 저희 학원 이 스터디 카페에서 1시까지 야간 자습하고 있거든요. 과학고 반도 아마도 야간 자습을 시킬 겁니다. 물론 저희가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권유의 형태를 띱니다. 이렇게 하면 붙일 수 있는데 하지 않을래? 부가문으로 안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하고 싶어요. 간절함이죠. 안 하고 싶은데요. 과학고를 안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월 말까지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근데 이러면 7월달, 8월달 주 7일로 과학고를 이렇게 해서 선생님 다른 학원 어떡한가요? 9월달부터는 스케줄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8월달까지만 싹 달리고 9월달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 과정을 한 달간 수요일, 일요일날 조금만 더 이어서 나가야지 과정이 끝나거든요. 나머지는 다 비워놨습니다. 그럼 월화, 목, 금, 토일은 비워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그때 중요한 건 뭐죠, 어머니? 9월, 10월은 1대1 출석 면접이죠. 아이들 일정에 맞춰서 1대1로 출석 면접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하는 걸 정확히는 일주일에 1~2시간 투자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그래서 영어학원, 국어학원, 과학학원, 사회학원, 역사학원 가고 싶으시면 가셔도 됩니다. 독서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여행 가고 싶으시면 가셔도 됩니다. 내신도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1대1로 출석 면담 말고는 스케줄이 없다. 수요일, 일요일. 그런데 혹시 몰라서 저희가 공통수학 1, 2 과학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푸는 특강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수업은 좀 비어 있을 거다. 1대1 출석 면담 스케줄만 잡으면 된다. 영어 학원 갈 수 있다. 그런데 합격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11월 7일날 결과 발표 나면 2주 동안 다시 월화수목 금토일 주 7일로 2주만 다시 또 소집 면접 대비를 시킬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합격을 잘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내용 중에 대치동의 무슨 과학학원에서는 중학교 3학년부터 너무 늦으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 과학고를 합격하기 위해서 수업을 잡고 우리 학원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 다니시는 중학교의 과학고등학교는 대치동에서 가는 게 아니라 영재고센터에서 가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갑니다. 권성환 부원장이 아까 끌어내리신다고 했는데 아이를 올려서 우리 아이만 붙입니다. 이해되시죠?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의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아까 그 권장의 말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피 대신에 홍삼이 흐르고 그렇죠?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고 따뜻한 눈높이로 아이에게 자꾸 말 걸어 주시면 됩니다. 1차 출석 면접과 2차 소집 면접은 뭐 하는 거죠? 무슨 면접이죠? 오늘 어땠니? 학원 생활 말고라도 학교 생활 어땠니? 이런 거 자꾸 물어봐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는 귀찮아서 대충 몰라 배고파 밥 먹어 안 먹어 이런 것만 하거든요. 무슨 면접이니까 자꾸 말 시키시면 좋습니다. 연습시켜 주십시오. 타임만 학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Q&A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저희 이렇게 영재학교 과학고도 영재고센터에 단독실적으로 잘 내고 있는데 사실 어머님들이 유명해진 건 전국단위자사고 인사고, 외대고, 한화고, 산사고를 저희보다 많이 보는 학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사고 160명 중 80명 이상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외대고도 마찬가지고요. 믿고 맡겨주시면 되고요. 현대고, 세화고, 세화고 1등급 타임만 출신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한두 해 하고 있는 입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여기는 저희 학원이 맞습니다. 이름이 다를 뿐이지 박구정 파임만, 박구 파임만, 이촌특별반에는 근데 과학고반이 없습니다. 영재고센터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게 맞고요, 어머님. 오실 때는 정보를 저희가 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파임만 반포 빌딩에 어머님 4층, 5층, 6층, 7층을 학년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과학고반 아이들은 7층에서 수업하고 있을 겁니다. 입시를 하고 있으니까.
네, 합격 수기 같은 것들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아이의 과학 구반의 야간 자습 시간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12시 40분이죠, 어머니? 네, 우리 아이들 그렇게 공부할 거다.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어머님, 한숨 쉬실 거 아닙니다.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머님,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죠. 파란색 옷은 H, 어딜까요? 한성. 빨간색은 어딜까요? 세종.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이 그냥 시험 보고 와서 후배들을 위해서 자진하여서 지들끼리 사실 놀려고 만난 건데 와서 애들아 한성은 가려면 이런 거 해야 돼. 갔더니 이런 게 좋아. 세종은 가려면 이런 거 해야 돼. 보시면 아시죠? 경원중학교에 과학고 준비하는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합격 수기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키지 않거든요. 시키진 않는데 고맙잖아요. 찾아줘서. 사실 애들이 저희한테 선물 갖고 오거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바카스 갖고 오는데 전 제 카드를 내밀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저희가 선배들의 문화를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합격하고 내년에 선배들이 되어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할 겁니다. 어머님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그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거라 화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런 거 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어머님과 저희가 한 팀이라는 의미인데요. 아이가 12시 반 1시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어머님들은 1시 바깥에 여기 어디죠? 영재고센터 주차장이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1시 5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통을 준수하고 주차라인을 다 지키고 있는 어머님들의 모습. 사실 저희 10시에 여기 센트럴자이 앞쪽에 이 도로가 되게 혼잡하거든요. 저희 학원 때문만은 아닌데요. 도로 구조가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뛰어나가는 게 두려워서 제가 10시마다 맨날 나가서 애들에게 욕하지 않고 뛰지마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뛰지마 얘들아 앞에 차봐 이런 거. 네, 저희 실적은 영재고랑 과학고등학교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목적은 과학고만 생각하는 거니까 아까 제가 수상 실적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잘 시키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도 계속 쓸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공부의 신 파인만이라고 파인만이 다 직영학원으로만 운영되고 있거든요. 언니. 그래서 저희 이제 원장, 소장, 부원장 전문가인 집단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는 파인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구독자가 8,000명 정도 되는데요. 근데 지금 언니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이런데 들어가시면 과학고 관련된 정보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다 영재고센터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출연했습니다. 저거든요. 하지만 저희 영재고센터 유튜브는 오늘 구독자가 140명.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시간 마무리되었고요. 일단 인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어머니. 기본적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전형에서 한국별 비율 공개가 되나요? 전형에서 한국별 1차, 2차 이제 전형 있잖아요. 네. 하고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생기고 뭐 아니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핵심은 정량적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점수화시키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래서 아까 이 입학 전형에 수학, 과학만 봅니다 라고 말했던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학, 과학만 보는 건 맞는데 다른 과목들도 다 봐서 정량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신경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학, 과학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선행을 보지 않는데 자기의 특장점을 보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소적으로 퍼센테이지는 이제 공개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언니. 그 실험을 만약에 해서 탐구 보고서를 내면 써야 하면 네. 그 학교 양식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소개서 녹여서? 네. 학교에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 그 탐구 보고서를 3학년 때 내면 어머니 생기부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선생님에게 제출해서 선생님이 기록해 주실 수 있게 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그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 내용을 계속 심화 발전하여서 아이가 자소서에 녹여내고 답변하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탐구 보고서와 같이 탐구를 하겠다면서 수업을 빠지는 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자소서 쓰겠다고 빠지고 탐구하겠다고 빠지고 책 읽겠다고 빠지고 그럼 저희는 간절함이 없다. 예. 키워드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오늘. 그러면 동아리 과학 동아리 활동이 3학년 거는 생기부가 안 돼. 네.
그래서 동아리에 활동을 했니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동아리 했으면 10점, 안 했으면 마이너스 10점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너 왜 동아리가 없어? 혹은 너 왜 수학과학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안 읽었어?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러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선생님 전 동아리 활동이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거 말고 소규모적으로 학교에 막 오가지 않고 요런 탐구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 자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사실 저희 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면 말하면 구술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머니. 우리 과학 자소서 기출이나 원작 기출 보여드렸는데 수학도 네, 있습니다. 근데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어머니께서 그 문제를 봐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들에게는 계속 공부를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항이라는 게 저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약해서 아까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내용이 길어지는 것보다 제가 구술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해는 그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한 해는 그냥 안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냥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아버님. 붙으면 좋겠지만 떨어지는 경우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사고 같은 것도 준비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네,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적으로는 중상 프로그램제에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외대부고는 압구정파인만에서 집약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인사고등학교는 대치파인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면접 대비를 할 때. 그래서 대치파인만으로 민사고, 외대부고나 하나고는 압구정파인만 입시 컨설팅으로 보내고는 있는데 혹시 영재고센터에서 과학고까지 준비했던 친구들이 떨어졌을 때 그냥 저는 하나고나 외대부고 이 자소서를 가지고 이 면접 기술로 응시해서 합격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희랑 같이 마무리 짓고 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수이긴 하지만 저희 재원생 아이들 중에 희망하면 저희랑 같이 끝까지 책임져서 갑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좀 궁금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6명 네. 가고 합격생 나와 있는 이 중에서 영재고를 하다가 떨어져서 한 아이는 몇 명이나 돼요? 5명 정도 됩니다. 네. 나머지 아이들은 영재고 입시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 순수하게 선행만 한 친구들. 선행이 제일 늦었던 친구는 공통수학 1, 2까지만 한 친구 있었고요. 수학, 과학 중에 B가 있는 친구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입학 설명회를 할 때 수학, 과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내신 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 A인 친구가 떨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B가 있어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가 있다고 붙겠어. A가 떨어질 테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희가 특장점이라고 하는데요. 특장점은 아까 그 공통문항이 아닌 개별적인 내용이고 아까 그 특장점이라는 게 남들과 다른 공부다 보니까 보통은 경시 내용을 많이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탐구를 많이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경시. 근데 경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시 내용을 탑재하는 수업들을 깐 거고 그게 아니면 내신 성적이나 혹은 선행 과정의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다룰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선행을 했다라는 걸 강조해서 나오면 그 선행이 진짜 선행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너 정말로 알아?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위적분의 정의가 뭐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반대로 공격적인 질문을 유도해내서 그걸 답변을 잘하면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별로 전략이 다릅니다. 네. 입시 프로그램, 과학고 프로그램의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드리자면 한 반 한 반 이렇게 2반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0명 정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명 정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 과학 지원생과 수학 지원생만으로 3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생은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어머님들께 40명이라고 미리 서두에 이렇게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자칫 상술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약속드렸는데 피치 못하게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 중에 늦게 꿈이 생겨서 과학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의 아이들이 또 추가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40명이라고 못 박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구조상 보통 저희가 최대 맥스로 했을 때가 40명이었어요. 19명 합격했을 때가 저희가 40명 준비시켜서 19명 합격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40명 정도까지가 맥스다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아버님. 지금에도 뭐 학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죠, 조금. 네, 좀
비교하면은 여기 뭐 커리큘럼이 비슷한 건지 여기 어, 장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의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부 프로그램만 놓고 말하면 영재학교를 떨어진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영재학교를 떨어진 친구가 너무 많거든요. 저희는 영재학교 프로그램과 과학부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부를 준비하는 아이들께 저한테 3월달, 5월달에 상담하셨던 어머님들이라고 하면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과학부 과학 수업 들으시고 그렇죠? 수학 선행 잘 찾아서 합격자 프로그램 때 수학 선행에 발목 잡지 않게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해놓고 저희 입시 프로그램으로는 7월달에 합류하시면 충분합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시입니다. 저희가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한 선행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두 번째는 저희가 외부생들을 대상으로 과학부 프로그램이나 영재학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희가 키워낸 재원생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꿈이 바뀌었을 때 그 꿈에 맞춰서 계속 빌드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고반을 운영하고 있는 대치동의 학원들은 애초에 걔가 떠난다고 해도 모르는 아이고 잘 가. 어디 중학교인지도 모르고 그 중학교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선생님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히스토리를 장악한 아이들을 보통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 중에 떨어진 아이들 중에 일부는 저희 고등부, 여기 2층, 3층이 저희 고등부거든요. 반대편 건물. 반포파인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 고등부죠. 거기 가서 저를 모른 척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화고 가고 있고, 세화여고 가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아이도 있고, 선생님하고 맨날 반겨주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아이를 보면 좀 씁쓸하죠. 대신에 그 아이가 과학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보통 과학부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건 과학은 너무 많이 도움되고 그 입시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을 개조시키거든요. 목적의식을 갖고 공부를 한 적이 중학교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없거든요. 아주 극상위권 아니고서는. 근데 이 과학부가 가고 싶다라는 간절함으로 입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변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친구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제가 초창기에는 과학부 떨어진 아이들 중에 떨어지면 안 되는 아이들이 떨어졌다 생각해서 너무 울기도 했는데요. 저도 좀 약간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눈물까지는 안 흘립니다. 경험이 많이 쌓여서 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네. 네, 어머나. 절실함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이 절실함을 판단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는 아직 절실하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영재고 하고 있거든요, 어머님. 영재고가 1차 서류가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엊그저께 났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음 주에 나는데 어머니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서류 발표 났는데도 애들은 아직도 희희낙낙 거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 갔다 생각하거든요. 과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접수할 때쯤 되면 조금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1차 출석 면접일이 잡히면 간절해지기 시작해 선생님 바지가락에 묻고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막 그럽니다. 면접일 전에는 막 완전 초긴장 상태죠. 2차 소집 면접 때는 애들이 바들바들 떨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간절함은 계속 깊어질 건데 지금 단계에서 엄마가 등 떠밀어서 과학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과학고 안 할 건데 엄마가 하라니까 마지못해 할게. 그러면 저희도 노땡큐. 다른 과정 하자. 굳이 너 과학고 왜 하니? 힘들게. 근데 과학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고 싶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버틸 만큼 노력을 할 거다라고 하면 그게 간절함이 기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엄마하고 얘기 다르거든요. 엄마 앞에서는 아빠 앞에서는 좀 더 쿨하게 뭐 떨어지면 뭐 다른 데 가지 뭐. 근데 선생님한테 너무 붙고 싶어요. 좀 붙여주세요.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어머니. 중학교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엄마와 아이들의 생각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보셔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추천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물리적으로 한성이나 세종에 맞는 그런 인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는 한성과 세종을 어디를 써도 되는 아이와 한성만 쓰는 아이와 세종만 쓰는 아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 거죠. 둘 다 써도 되는 아이는 그냥 내신 성적도 퍼펙트하고 태도도 되게 괜찮고 우수한 영역들이 많아서 심화 문제를 푸는 것도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어디를 써도 돼. 넌 그냥 아무 데나 가. 한성을 써야 되는 아이는 심화 창의 융합형 문제들은 잘 못 푸는데 너무 애가 반듯하고 내신 성적이 퍼펙트하고 엄마 아빠 딸 아들이 아니고 엄마 친구 아빠 친구 딸 아들 같은 느낌으로 애가 너무 반듯하면 한성과고를 쓰는 게 합격률적으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격을 그 아이가 선호하니까. 세종과고는 한성을 못 쓰는 아이들이 세종과고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구분하는데 굳이 저희가 막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관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그 기준이 학교별로 작년에 저희가 한성 가구 반, 세종 가구 반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한성 가구 반에서 세종 가구로 마음이 바뀔 때마다 세종 가구에서 한성 가구로 바뀔 때마다 애들이 계속 이동을 해야 하고 나중에 종국에 얘가 어디를 쓰고 있는 건지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나누고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지금 아직 안 나눴거든요. 저희 재원생만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리면 과학고 과학반이었던 권성환 부원장님이 지금 겨울부터 가르쳤던 아이들을 한 반으로 만들고 과학고 과학반에 수강을 하지 않은 수학 재원생과 외부생들을 보통은 이제 과학고 과학을 하는 애들이 저희 수학 재원생이기도 하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데 수학만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 혹은 이제 압구정 파인만이나 성동 파인만이나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반으로 이렇게 구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 구성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력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학 선생님은 원장님이시고 수학 같은 경우는 프리과학으로 진행하시는 선생님. 알고 계시군요. 김종건 부원장님이시고요. 프리과학으로 진행하시고 김종건 부원장님이 이제 영재학부 과학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김미다 소장님이라고 영재국학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집 면접 대비하는 수학은 김미다 소장님이 전문하시거든요. 상담은 이제 저희 소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이 되게 뛰어나고 제가 인품적으로도 존경하고 수학 선생님의 수학 선생님이라고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인데 어머님들과 소통을 좀 힘들어하십니다. 아니 왜 그걸 이해 못하시죠? 이럴 수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상담도 가능하신 김종건 부원장님이 통합적으로 상담해 주실 거고요. 과학은 이제 권성환 부원장님과 김민건 선생님 하시나요? 두 분이서 하시는데 이제 상담은 김민건 선생님보다는 권성환 부원장님이 상담해서 좀 통합적으로 상담을 하시게끔 하려고 하고요. 두 분 다 상담을 잘 하시지만 종합적으로 수학과학에 대한 내용은 제가 어머님들께 또 추가로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게 많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정말 설명을 잘했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아웃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드렸고 어머님들도 이제 대략적으로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의미인 거고 우리 아이의 개별성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 수업 들었던 아이도 또 수학 수업 들었던 아이도 또 외부생도 또 다른 타임만에서 오는 친구들도 다 개별차가 있을 거라서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희 과학 지원생이나 저희 수학 지원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지원생은 과학 레벨 테스트를 그리고 과학 지원생은 이제 수학 상담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레벨 테스트를 볼 생각은 있는데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압구정이나 성동을 넘어오거나 저희 지원생의 경우는 레벨 테스트를 생략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근데 그 레벨 테스트는 사실 간절함의 기준도 되지만 이 아이가 우리 수업에 어떤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어서요. 사실 안 된다 생각되면 과감하게 적자라고도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 일정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7일날 바로 시작하다 보니까 기말고사가 6월 말 7월 초에 대부분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으시면 지금 시험 보시는 게 아이의 성적은 조금 더 잘 나올 겁니다. 아시죠? 내신 대비를 하면 우리 아이는 까먹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 하면 7월달 첫째 주까지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간 입반을 주로 합니다. 프로그램적으로. 그래서 첫째 주차에 입반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입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조금 빠르게 필요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게 레벨 테스트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저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그러면 그 컬러 프린트 되어 있는 종이에 저희 현재 과학고반이거나 저희 현재 수학 프리과고반이라고 하면 안 적으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레벨 테스트 일정을 잡고 싶으신 분은 거기에 기록해 주신 다음에 종이 기간 놔두고 가시거나 전화 부원장님께 주고 가시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 페이지 PPT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라네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학원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중한 자녀 맡겨주시는 것만큼 좋은 결과를 꼭 만들어낼 건데요. 근데 그 결과가 꼭 합격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안녕 불합격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대안도 고민하고 같이 혹시 저희가 뭘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다시 또 뭘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학원으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장시키는 학원 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